혹시 가을철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무릎과 허리가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증상들 겪고 계시지 않나요? 병원에 가봐도 나이 탓이에요 라는 말만 듣고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제가 4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을철에 응급실로 실려오는 60대 이상 환자의 90%가 단 3가지 신호를 무시했다는 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셨다면 응급실에 올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주에만 7명의 환자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셨어요. 모두 별거 아닌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30분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던 분들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4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총정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99%가 놓치는 가을철 위험신호 3가지와 각 신호별 즉시 대처법. 특히 3번째 신호는 정말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둘째, 맛있다고 드시다가 응급실 가게 만드는 가을 음식들의 진실. 전어, 게, 간뿐만 아니라 의외의 음식까지 총 7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셋째, 하루 5분이면 되는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 통증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 여기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골든타임 비법이 들어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3분 혈관 마사지법은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가슴 답답함과 어지러움이 즉시 사라지거든요. 실제로 74세 환자분이 이 방법으로 3개월간 응급실에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개발한 가을철 위험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 본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법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본문 1 99%가 놓치는 가을철 위험신호 3가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가을철 위험신호 3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위험신호 1. 가슴 답답함 마이너스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첫 번째 신호는 가슴 답답함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체했나? 타고 넘기시거든요. 얼마 전 68세 박씨 할머니가 새벽 4시에 응급실로 오셨어요. 며느리가 자꾸 병원 가자고 해서 왔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일 전부터 가슴이 뻐근했는데 체한 줄만 알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장에 이상이 있었어요. 관상동맥이 70% 막혀 있었거든요. 30분만 늦었어도 완전히 막혀서 큰일 날 뻔했죠. 다행히 응급 스텐트 시술로 생명을 구했어요. 왜 가을에 이런 일이 자주 생기는 걸까요? 바로 기온차 때문입니다. 낮 25도, 밤 15도. 이런 10도 이상의 온도차가 우리 심장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찬 공기를 갑자기 마시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혈관이 20-30% 수축해요. 이미 좁아진 혈관이 더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죠. 특히 위험한 시간대가 있어요. 새벽 6시부터 9시 사이에요. 이 시간에 심근경색 발생률이 평상시보다 3배 높아져요. 왜일까요? 잠에서 깨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급상승하는데 여기에 찬 공기까지 더해지면 심장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72세 김씨 할아버지 사례도 있어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아침 운동 후 가슴이 뻐근하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며 3일을 참으셨죠. 결국 아들분이 강제로 모시고 와서 검사해보니 관상동맥 협착이 있었어요. 가슴 답답함이 느껴지면 절대 체했나? 라고 넘기지 마세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가슴 중앙이나 왼쪽이 조이는 듯한 느낌. 목이나 턱, 왼쪽 팔로 퍼지는 통증. 식은땀과 함께 오는 답답함. 소화불량 같은 느낌이지만 약을 먹어도 안 나아지는 경우. 응급처치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슴 답답함이 느껴지면 즉시 앉아서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집에 아스피린이 있으면 한 알 씹어서 드시고요. 절대 누워있으면 안 돼요. 심장에 부담만 더 줘요.
위험신호 2. 어지러움과 균형감각 이상. 두 번째는 어지러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67세 이씨 할아버지가 요즘 자꾸 휘청거린다고 오셨어요. 처음엔 저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혈압을 재보니 깜짝 놀랐어요. 180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평소 130 정도였는데 말이죠. 더 자세히 물어보니 다른 증상들도 있었어요. 뒷목이 뻣뻣하고 가끔 이명도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고혈압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왜 가을에 혈압이 올라갈까요? 첫째, 기온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수축해요. 기온이 1도만 떨어져도 수축기 혈압이 평균 1.3mmHg씩 올라가거든요. 둘째,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여름보다 운동을 덜 하게 되죠. 운동 부족은 혈압 상승의 주범이에요. 셋째, 식욕이 증가해요. 가을 제철 음식들이 대부분 짜고 기름져요. 나트륨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69세 최씨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며 응급실로 오셨어요.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 있었고 뇌 CT를 찍어보니 작은 뇌출혈이 있었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치료했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뻔했어요. 어지러움의 종류도 중요해요. 단순히 핑 돌다가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균형을 잡기 힘들다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혈압을 체크하세요. 갑자기 세상이 돌거나 기울어지는 느낌. 걸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 뒷목이 뻣뻣하면서 머리가 무거운 느낌. 이명이나 귀가 먹먹한 느낌. 집에 혈압계가 없다면 동네 약국에서라도 재보세요.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위험신호 3. 갑작스러운 두통 마이너스 뇌가 보내는 마지막 SOS.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두통이에요. 이건 정말 무서운 신호예요. 평생 두통 없이 사시던 분이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하신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해요. 75세 최씨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평생 두통약 한 번 안 드셔본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극심한 두통으로 119를 부르셨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즉시 CT를 찍어보니 뇌출혈 초기 단계였어요. 혈관이 조금씩 터지기 시작한 거죠. 30분만 늦었어도 대량 출혈로 이어질 뻔했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73세 한씨 할머니가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며 오셨어요. 처음에는 긴장성 두통인 줄 알았는데 MRI를 찍어보니 작은 뇌경색이 여러 개 발견됐어요. 뇌혈관이 막히면서 생긴 두통이었던 거죠. 가을철에 왜 뇌혈관 질환이 늘어날까요? 혈압 변동성 때문이에요. 따뜻한 실내에서 찬 바깥으로 나갈 때 혈압이 순간적으로 20에서 30mmHg까지 치솟아요. 나이가 들면 뇌혈관 벽이 약해져요. 젊을 때는 혈압이 올라가도 혈관이 늘어나면서 견뎌냈는데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딱딱해져서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위험한 상황들이 있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 따뜻한 집에서 차가운 바깥으로 나갈 때, 뜨거운 사우나에서 찬물로 샤워할 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갑작스러운 두통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통증,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정도, 목이 뻣뻣해지면서 오는 두통, 구토나 시야 장애와 함께 오는 두통. 이런 두통에는 절대 진통제 들이지 마세요. 뇌출혈인 경우 진통제가 출혈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응급처치로는 머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해서 눕히고 목을 곧게 펴주세요. 혈압을 낮추기 위해 심호흡을 천천히 하시고요. 본문 이 가을 음식에 숨겨진 위험 마이너스 3가지 주의 음식. 이번엔 가을 음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맛있다고 마음껏 드시다가 응급실 가게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4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정리한 위험 음식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 전어 마이너스 통풍의 시한폭탄. 먼저 전어예요. 가을 전어는 제사상에 올려도 조상님이 깨어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60대 이상에겐 독이 될 수 있어요. 62세 서씨 할아버지가 추석 연휴 후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발가락이 퉁퉁 부어서 걸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어회를 너무 많이 먹었나 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요산 수치가 9.5mgdl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정상이 7.0 이하인데 말이죠. 극심한 통풍 발작이었어요. 전어에는 요산을 만드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전어 100g에는 퓨린이 200mg 이상 들어있거든요. 이건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해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 요산을 잘 배출했는데 60대 이후부터는 몸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전어를 많이 드시면 요산이 급격히 증가해서 통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71세 한씨 할머니 사례도 있어요. 통풍은 남자만 생기는 병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폐경 후 여성에게도 자주 발생해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요산 배출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전어 드실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1-2 토막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전어 드신 날에는 물을 평소보다 2배는 많이 마셔주세요. 하루 2리터 이상 마시면 요산 배출에 도움이 돼요. 또 전어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맥주, 새우, 멸치 같은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함께 드시면 통풍 위험이 5배까지 높아져요. 2. 게-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의 칩합체. 두 번째는 게예요. 간장게장, 양념게장 정말 맛있죠. 하지만 게 한 마리에는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69세 조씨 할아버지가 일주일간 간장게장을 매일 드신 후 응급실에 오셨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80mgdl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평소 200 정도였는데 말이죠. 게 한 마리에는 콜레스테롤이 200mg 이상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300mg인데 게 한 마리만 먹어도 거의 다 채우는 거예요. 여기에 간장에 절인 것까지 더하면 나트륨 폭탄이 되는 거죠. 간장게장 한 마리에는 나트륨이 2000mg 이상 들어있어요. 이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양이에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실제로 74세 박씨 할머니가 게장을 3일 연속 드신 후 혈압이 평소 140에서 190까지 올랐어요. 응급실에서 혈압 강화제를 써야 했죠. 게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한 달에 2-3번 정도만 드시고 한 번에 한 마리를 넘지 마세요. 그리고 게 드신 다음 날은 반드시 짠 음식을 피하고 물을 많이 마셔주세요. 3. 감과 곶감 - 당뇨병 환자의 적. 세 번째는 감이에요. 특히 곶감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74세 박씨 할머니가 요즘 입이 자꾸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본다며 오셨어요. 혈당을 재보니 220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평소 140 정도였는데 말이죠. 자세히 물어보니 감을 하루에 4개씩 한 달간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감 하나에는 각설탕 6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하루 4개면 각설탕 24개를 먹은 것과 같아요. 더 무서운 건 곶감이에요. 말리는 과정에서 당분이 2-3배 농축되거든요. 곶감 하나의 당분은 생감 2-3개 분량과 같아요. 67세 최씨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곶감을 매일 5-6개씩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혈당이 400을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당뇨병성 혼수 직전이었어요. 당뇨가 있으시면 감은 하루 반개, 곶감은 아예 드리지 마세요. 당뇨가 없어도 가족력이 있으시면 조심하셔야 해요. 감 드실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식사 후 2시간 뒤에 조금씩 드시고 드신 후에는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해주세요.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본문 3 하루 5분 생활습관과 3분 혈관 마사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루 5분이면 되는 간단한 방법들로 가을철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골든타임 일 아침 기상 후 3분 준비 운동.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부터 바꿔보세요.
많은 분들이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66세 정씨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지셨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40-50까지 올라간 거죠. 올바른 기상법을 알려드릴게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3분간 준비 운동을 하세요. 먼저 눈을 감은 채로 깊게 숨을 5번 쉬세요. 그 다음 두 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렸다 10번 반복하세요. 다리도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10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렇게 3분만 해도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급격한 변화를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71세 김씨 할머니가 3개월간 아침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골든타임 이 운동시간 변경의 마법. 두 번째, 운동시간을 바꿔보세요. 새벽 운동은 정말 위험해요. 새벽 6-9시는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거든요. 64세 장씨 할아버지가 30년간 새벽 5시에 등산을 하셨어요. 평생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등산로에서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새벽에 왜 위험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잠에서 깨면서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혈압이 20-30씩 올라가고 심박수도 빨라져요. 여기에 찬 공기와 갑작스러운 운동까지 더해지면 심장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언제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오후 2시에서 5시가 가장 안전해요. 이 시간대는 체온이 가장 높고 혈압도 안정적이에요. 관절도 유연해져서 부상 위험도 적고요. 72세 박씨 할머니가 새벽 운동을 오후로 바꾸신 후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세요. 오후에는 관절이 충분히 풀려 있어서 부담이 적거든요. 만약 꼭 아침에 운동하고 싶으시다면 기상 2시간 후에 하세요. 그리고 실내에서 30분 정도 몸을 풀고 나가시고요. 골든타임 3 목욕 온도 조절의 비밀. 세 번째, 목욕 방법을 바꿔보세요. 70세 이씨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40도 사우나에서 10분 있다가 찬물 샤워를 하시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뜨거운 곳에서 찬물로 급작스럽게 바뀌면 혈관이 극도로 수축해요. 혈압이 순간적으로 200까지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이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올바른 목욕법을 알려드릴게요.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그리고 10분 이상 담그지 마세요. 욕실 온도도 중요해요. 목욕하기 전에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세요. 실내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는 거죠. 사우나를 이용하실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사우나에서 나올 때는 바로 찬물에 들어가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식힌 다음 찬물을 이용하세요. 골든타임 3분 혈관 마사지법 마이너스 핵심 비법. 이제 가장 중요한 3분 혈관 마사지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만으로도 가슴 답답함과 어지러움이 즉시 사라져요. 74세 정씨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신 후 응급실에 한 번도 안 가셨어요. 평소 한 달에 2번에서 3번씩 가슴 답답함으로 응급실을 찾으셨던 분이에요. 1단계 경동맥 마사지 30초. 먼저 양손을 30초간 비비셔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목 양쪽 경동맥 부위를 찾으세요. 턱 아래 목 옆쪽에서 맥박이 뛰는 곳이에요.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아주 살살 30초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절대 세게 누르면 안 돼요. 깃털로 만지듯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 마사지는 뇌혈류량을 15%에서 20% 증가시켜요. 어지러움과 두통에 즉효가 있어요. 2단계 손목 내관열 마사지 30초. 손목 안쪽 맥박이 뛰는 부위에서 손가락 3개 폭만큼 팔꿈치 쪽으로 올라간 지점이 있어요. 이곳이 내관열이에요. 반대편 엄지로 이 부위를 30초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눌러주시면 더 좋아요. 이 혈자리는 심장 기능을 개선시켜요. 가슴 답답함과 부정맥에 효과가 있어요. 3단계 발목 삼음교열 마사지 30초.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4개 폭만큼
위로 올라간 지점이 삼음계열이에요. 이곳을 엄지로 30초간 눌러주세요. 이 혈자리는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4단계 귀 뒤 완골혈 마사지 30초.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으세요. 이곳이 완골혈이에요. 검지로 30초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 혈자리는 어지러움과 이명에 즉효가 있어요. 5단계 목덜미 풍지혈 마사지 30초. 뒷목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귀 뒤로 움푹 들어간 곳이 풍지혈이에요. 양손 엄지로 동시에 30초간 마사지해 주세요. 이 혈자리는 목 어깨 결림과 두통에 효과가 있어요. 6단계 마무리 심호흡 30초. 마지막으로 편안히 앉아서 깊은 심호흡을 6번 해주세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6초에 내쉬세요. 이렇게 총 3분만 투자하시면 혈액순환이 30% 개선돼요. 실제로 혈압도 10에서 15 정도 떨어지고요. 습도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습기를 사용하시되 반드시 매일 청소해 주세요.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거든요. 가습기가 없으시면 젖은 수건을 실내에 걸어 두시거나 물그릇을 여러 개 놓아 두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해요. 너무 따뜻하면 혈관이 확장돼서 혈압이 떨어져요. 반대로 너무 추우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고요. 환기도 중요해요. 하루 2번에서 3번, 한 번에 10분씩 환기시켜 주세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두통과 어지러움이 생겨요. 특히 목,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세 부위에 굵은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여기가 차가워지면 전신이 추워져요. 목도리, 손목 보온대, 레그 워머를 활용해 보세요. 체감 온도가 5도는 높아져요. 여기서 잠깐 혹시 주변에 가슴 답답함이나 어지러움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방금 알려드린 3분 혈관 마사지법 하나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숙면을 위한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따뜻한 물로 족욕을 10분간 해보세요. 라벤더 향이나 쑥 향을 활용해 보세요.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세요. 특히 족욕 효과가 놀라워요. 72세 한씨 할아버지가 매일 족욕을 하신 후 수면 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었어요. 골든타임 5 규칙적인 건강 체크의 중요성. 8번째,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하세요. 가을은 건강검진 받기 좋은 계절이에요. 70세 정씨 할아버지가 몸이 좋은데 검사 뭐 하러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어요. 증상이 없었을 뿐이에요. 60대 이후에는 3개월마다 기본 검사를 받아보세요. 혈압, 맥박 체크,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심전도 검사, 소변 검사. 집에서도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매일 아침 기상 후 혈압과 맥박을 재보세요. 수첩에 기록해 두시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혈압이 평소보다 20 이상 높거나 맥박이 100을 넘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40년간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건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분명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준비를 위한 면역력 강화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건강한 가을 보내세요.